코인 이슈 방송은 또 하락해야지 또 많이들 들어오셔. 또 궁금하거든, 또 왜 빠졌는지. 이게 그 코인 방송을 보시고 이제 고를 때 참고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코인 가격이 빠졌는지, 그럼 왜 빠졌는지, 그리고 올랐으면 왜 올랐는지, 그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번에 뭐 똑같은 장이라던가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코인 이슈가 뭐 방송을 계속 할 거고 코인 이슈 가족분들 옆에 있겠지만, 만에 하나 안 계시게 되면은 혼자 또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고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 코인 이슈 이렇게 예습을 올려드리고, 그냥 예습 그냥 보기 전에 가격이 빠졌어. 왜 빠졌을까? 혼자 한번 분석도 해보고 공부도 한번 해보고 기사들도 찾아보고, 이것 때문에 혹시 빠지지 않았을까? 그럼 또 이제 코인 이슈랑 또 의견을 보고, 아 이거 내 의견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이제 공부가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내용, 40년 만에 최고 기록 갈아치울까? 12일 미국 3월 CPI 발표. 우리한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4월 12일 날 미국 CPI 발표 중요하죠. 그래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내일 발표가 되는데, 시간이 21시 30분이네요. 9시 반에 발표가 됩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CPI 발표가 높게 나오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자산시장이 빠질 수 있습니다. 뭐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아서 충격 때문에 빠지는 것보다는 물가 상승이 높게 나왔어? 그렇게 되면은 2주 뒤에 있는 5월 5일 미국 금리 인상 결정 때 0.5% 금리 인상할 수 있고, 또 긴축까지도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랑 공포의 긴축 때문에 자산시장 투자자들이 놀랄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지표는 선반영 이틀 전, 이틀 후 요거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 지금 11일인데 코인 이슈님 중요한 날짜는 지금 CPI 발표가 내일 12일인데 11일부터 지금 빠지는 거 왜 빠지나요? 항상 코인 이슈가 말씀드렸듯이 이틀 전에 준비하고 선반영 될 수 있다는 거, 중요한 지표들은. 그리고 이틀 후에 또 빠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CPI 12일날 오후 9시 30분 요거. 그래서 지금 월가 예측치가 8.3%를 예측을 하고 있어요. 전월에 7.9%가 나왔죠. 근데 요게 이제 이번에 나오는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국제유가가 상승한 그 반영분이 들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9%보다는 높은 폭의 상승이 좀 보여지고, 뭐 한 8.4%, 8.3%씩 월가에서 이렇게 예측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8.3에서 뭐 8.4 높게 나오게 되면은 40년 만에 기록을 세운다는 거. 자, 그러면 만약에 내일 그 CPI 발표가 그 한 8.3%, 8.4% 나왔어. 연준에서 어떻게 할까? 5월 5일 금리 인상 0.5포인트 가져갈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거기다가 긴축 얘기까지 나올 수 있겠죠. 그러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우존스 중국 10년물 국채금리 10여년 만에 미국보다 낮아져. 이거 무슨 뜻일까? 우리 아롱님, 올 2월 말에 코인판 처음 들어왔는데 바로 코인 이슈님을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2월이면 2달밖에 안 되셨네요. 우리 아롱님은 저희 에메랄드 색깔 보시면 보석 색깔이 보이십니다. 보라색 분들은 이제 코인 이슈 최소 6개월 이상 되신 분들이고 선배님들이에요. 모르시는 것들 물어보시고, 일단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 만났는데 친구가 단타를 쳐. 똑같이 단타하고 있어요. 그것도 자발투로 하죠. 왜? 거래량 많고 이름 이쁘고 뭐라 그럴까, 또 제일 핫한 거, 그런 것들, 상승률 좋은 것들, 그런 거 올라탔다가 3% 4% 먹으니까 막 자기 잘한 줄 알아. 그래놓고 다음날 돈백 날라가죠. 근데 다음날 만났더니 선물하는 친구를 만났네? 선물을 해. 롱숏 야무지게 쳐. 인생 거꾸로 가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코인 이슈 방송 보시면 뭐 경제라던가 정치라던가 조급하게 다가가시면 안 돼요. 비트코인 투자는 무조건 주식이든 뭐든 뭐 비트코인이든 때가 있는 겁니다. 사이클이 있고, 내가 열심히 한다 그래서 내가 막 뭐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하고 내가 열심히 했어, 그래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때가 있습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알고, 그리고 또 지금이 경제 그 상황이 어떤지, 거시적 경제가 어떤지,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예측도 하고 분석도 하고,
그렇게 들어가셔야지. 뭐 단타 치고 얼마 뭐 10% 20% 수익 봐가지고 좋아요. 그거 보고 이제 왔다 갔다 스탑 뭐 프로게이머처럼 저글링만 컨트롤하고 그렇게 하시면 돈 절대 못 법니다. 코인 이슈가 다 해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17, 2018부터 다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코인 이슈 방송 만나신 건 진짜 잘 만나신 겁니다. 코인판 2월 달에 들어오셨는데 코인 이슈 방송 보셨다? 진짜 진또배기 보신 거예요. 딱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공부를 충분히 하시고 코인 담기 전에 내가 왜 코인을 주워야 되는지까지 확신이 서시면 그때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지금 보시면 오늘 오전에 역전이 됐습니다. 중국 10년물 국채금리 그리고 10년 만에 미국보다 낮아져. 이게 무슨 뜻일까? 제가 뭐 중국 국채, 10년물 국채, 뭐 일본 10년물 국채, 미국 10년물 국채 가지고 뭐 한국 여기까지 다 싹 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어떤 건지도 말씀을 드렸었고 지난 실시간 방송 보시면 다 나옵니다. 자, 지금 중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미국 국채 10년물 국채 금리보다 싸다는 거예요. 낮다는 겁니다. 금리가 싸다는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채권 투자자들 입장에서 중국 국채 금리가 미국 국채 금리보다 저렴해, 싸. 그럼 어떤 국채 금리를 살까? 어떤 국채 상품을 살까? 10년물 국채 상품을. 당연히 금리가 높은 상품을 사겠죠. 미국 거를 사야겠죠. 중국 거 굳이 살 필요 없지. 그렇게 되면 지금 중국 투자 시장에 있는 자금들, 해외 자금들, 채권 투자자들 뭐 누구 있어? 우리 건들락 형님. 그리고 또 뭐 빌그로스 이런 그 유명 채권 투자자들. 중국에 있던 자금들 빼가지고 어디로 가요? 미국으로 가겠죠. 미국으로 가던가 한국으로 가던가. 왜? 굳이 매력이 없는데 금리가 낮은데 넣을 필요 없죠. 그렇게 되면 중국 달러 외화 자금들 싹 다 빠져나가면 중국 경제 어떻게 될까? 자, 코인이슈가 말씀드린 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오늘 오전에 역전이 됐습니다. 자, 요거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코인이슈 또 장점 스케줄표 말씀드려야죠. 중요 스케줄표. 내일 일단 4월 12일날 미국 CPI 발표됩니다. 월가 예측치 8.3%. 요거보다 높게 나오게 되면은 5월 5일날 금리 인상, 높은 폭의 금리 인상 들어가고 긴축까지 들어갈 수 있겠네. 시장이 공포심을 갖는다는 거죠. 21시 30분 발표.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틀 전, 이틀 후까지 선반영, 후반영 될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그 다음날 내일 모레 4월 13일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PPI 발표됩니다. 요것도 만약에 높게 나왔다. 물가지수가 높게 나왔어. 그렇게 되면 이게 뭐랑 맞물려요? 이번 달 미국 기업 실적 발표 있죠. 실적 발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표입니다. PPI가 높게 나왔어? 그럼 기업들이 만드는 생산 뭐 제조 단가라던가 들어가는 비용들이 높게 나옴에 따라서 실적 발표가 좀 안 좋게 나올 수 있겠네. 빠지는데 일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거까지. 그래서 코인 이슈가 이제 2주 동안 거의 뭐 이제 이번 주까지니까 거의 이제 뭐 2주 가까이 됐는데 2주 동안 나온 경제 지표가 중요하다는 말씀. 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뭐 비농업 고용 지표라던가 아니면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던가 CPI 뭐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중국 PPI 지표까지 요런 경제 지표들이 5월 5일날 미국 금리 인상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4월 14일 그 다음날 유럽에서 금리 인상 결정 발표돼요. 그래서 아마 하게 되면은 0.25% 조심스럽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경기가 지금 굉장히 안 좋기는 한데 인플레이션율이 지금 너무 몸살을 앓고 있어요. 유럽 국가들도. 그렇기 때문에 많이 하게 되면은 큰 폭으로 하기에는 지금 부담이 되고 한 0.25% 정도는 금리 인상 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뭐 14일날 금리 인상 0.25% 했대. 기사 보면은 코인 이슈가 말하는 대로 되는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4월 21일 종점을 찍는 겁니다. 이 지표, 베이지북 발표 지표. 그래서 이 베이지북 발표 여기서 나오는 내용들을 갖고 이제 5월 5일날 금리 인상 어떤 얘기를 할지 연준에서 결정을 한다는 거.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지금 가격 빠지고 있는 이유. 뭐 많이 빠졌다고 하기에는 좀 뭐합니다. 뭐 어느 정도 뭐 이렇게 하락하는 이제 추세고 이렇게 빠지는 건데, 자, 어떻게 보면은 요게 좀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이렇게 가격이 빠지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걱정이 되고 막 잠도 못 이루고 업비트 캐리가 마이너스 30% 40%야. 더군다나 코인 이슈가 그렇게 사라고 했던 비트코인 이더리움도 없어. 다 자발트야. 마이너스 막 8% 15% 20%까지 빠져. 그렇게 되면은 잠도 못 자죠. 코인 이슈가 뭐 위장약 먹고 2018년도 때 이렇게 버텨왔던 것처럼 똑같이 그럴 겁니다. 근데 코인 이슈 영상 보시고 공부하시고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돈을 벌 건지 갖고만 있으면은 월세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거 공부가 다 되시고 펀더멘탈이 쌓이신 분들은 파란색 불만 보더라도 흥분이 돼. 왜? 이미 코인 이슈 방송 보시고 1월 말에 비트코인 얼마에 주우셨죠? 3천 후반 4천. 그리고 이더리움 거의 300만원 초반대. 리플 막 600원 700원. 이더리움 클래식 죽고 나서 수익 뭐 80% 90%. 2만원대 막 2만원 얼마에 주우셨죠 하여튼. 그래서 뭐 최근에 많이 올라갔을 때 58,000원 그때 이제 매도를 제가 사인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수익을 보시니까 이게 막 뭐 미치는 거야. 수익을 보시니까. 근데 그렇게 수익 보셨던 분들, 지금 이제 뭐 들어가시는 분들, 코인 없으신 분들 전혀 걱정할 거 없어요. 안 늦었습니다. 이번 연도 주울 수 있는 기회 굉장히 많아요. 현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승자인 겁니다. 유리한 거예요.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절대 뭐 현금 갖고 있어요. 뭐 다른 분들 뭐 빨간불일 때 수익 보는데 초조해하고 전전긍긍해 하실 필요 없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가격이 빠지고 있는 이유, 가격이 왜 빠지고 있을까? 자, 비트코인에 있는 채권 투자자들이 채권으로 옮겨가는 중 12일 선반영 긴축 금리 인상 언급들이 많았어요. 중국 상해 경제가 마비돼서 시장 유동성 둔화, 채권 시장 돈이 빠져나간다. 자, 뭐 다들 맞는 말이죠. 일단은 중국 이젠 그 상하이에서 지금 셧다운이 일어나고 있고, 공급망 이슈로 인해서 가격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당장은 공급망 이슈 때문에 빠지는 거는 우리한테 이제 다음 달 CPI 발표 때 영향이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뭐 빠르면 3주 아니면은 내지 뭐 한 달에서 한 2달 이내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지표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일단은 뭐 다들 맞는 말씀 해주시고 계시죠. 연일 계속됐어. 높은 폭의 금리 인상한다. 0.5포인트 해야 된다. 이번 연도 6번 7번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 브레이너드 부의장 누님 얼마 전에 나와가지고 금리 인상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죠. 긴축 정책 발언해야 된다. 요런 발언들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말로써 물가 상승을 최대한 잡아볼 수 있을 만큼 잡아보겠다. 말로 해먹겠다. 겁을 줘서. 지금 그런 그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연준에서는. 자, 오늘 중국 PPI 지표 발표가 됐고, 예측치가 7.9%였습니다. 근데 발표가 8.3%로 높은 수치가 발표가 됐어요. 자, 그러면 코인이슈님, 중국 PPI 지표, 생산자 물가지수 지표가 높게 나오게 되면은 왜 금리 인상에 영향이 가나요? 지금 수출망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출망이 다 막혔죠. 공급망 품목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전 세계가 이제 그 기업들이 수출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정화가 되고 있고, 뭐 엔데믹으로 가면서 이제 수출망들이 정상적으로 이제 풀리게 될 건데, 중국에서 지금은 다른 국가들이 수출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수출량의 일부분 거의 뭐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에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높게 나와. 기업들이 높은 단가로 생산을 해. 그렇게 되면 고스란히 인플레이션율, 물가 상승 않는 거는 중국에서 수출하는 국가들, 뭐 미국도 되고 한국도 되고, 중국 지금 뭐 미국 그 자파점을 가게 되면은 뭐라 그럴까, 중국에서 안 만든 제품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좀 수입하고 의지를 하고 의존을 하는 게 미국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바이든이 얼마 전에 또 우리 그 뭐라 그럴까, 언론에 나와가지고 어떤 얘기를 했죠? 이번 연도는 외국인 노동자분들을 많이 유입을 시키고 이민자를 많이 받아서 인건비를 줄이겠다. 그리고 우리나라, 미국에서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제조를 늘리겠다. 그 말은 즉슨 중국한테 수입을 좀 의존을 덜어내겠다. 안 하겠다.
그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정책을 펼쳐가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 중국에서 PPI 지표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아, 중국에서 이렇게 PPI 지표가 높게 나왔어? 그러면 미국도 CPI 지표가 높게 나오겠구나. 시장자산 투자자들이 지금 높은 수치로 나올 것을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뭐 높은 지표 발표하게 되면은 5월 5일날 문제죠. 요게 금리 인상, 그래서 금리 인상이 0.5%에다가 긴축까지 간다. 그렇게 되면 우리 코이니시 가족분들이 현금 지금 뭐 1월 말부터 보자, 2월 한 2개월 가까이 현금 뭉칫돈을 지금 갖고 기다리고 계시죠. 그거를 쓸 수 있는 타이밍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1월 저점, 그리고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저점 기록들 하고 계시죠. 체킹 하셔야 됩니다. 그거 저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그널 드릴 거예요, 코이니슈가.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그래서 뭐 시장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고 있고, 그럼에 따라서 또 우리 또 12일날 내일 CPI 발표되는 거 선반영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당장 이제 우리 거래소에서 빠져나가고 이런 것들은 요것 때문에 빠졌는데, 자, OTC 마켓에서는 가격 빠지는 이유. 자, 아까 뭐 이렇게 가격이 빠지는 이유 여쭤봤는데, 아그네스님이 비트코인에 있는 채권 투자자들이 채권으로 옮겨가는 중 채권 시장 돈이 빠져나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이 많은데, 자, 왜 빠져나갈까? 채권 투자 자금들이. 아,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OTC 마켓이라고 우리가 거래하는 뭐 업비트라던가 이런 현물 거래소가 아닌 많은 양을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뭐 선물 거래를 하거나 이제 그런 기업들 아니면 채권 투자자들, 이런 애들, 뭐 자산운용사, 이런 애들이 OTC 마켓에서 거래를 합니다. 그럴 때는 OTC 마켓에서 거래가 됐어, 매수를 뭐 예를 들어서 뒤집어지게 긁었어, 그럼 현물 시장 가격 반영되는 게 빠르면 뭐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뭐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뭐 우리 뭐 코이니시 가족분들이 많이 투자하신 분들 뭐 10억 했어, 뭐 100억 했어, 그 단위가 아닙니다. 몇천억부터 시작이에요. 최소 뭐 몇백억, 몇천억, 이런 분들은 1%만 드셔도 어떻게 돼요? 그냥 평생 먹고 살기 때문에 OTC 마켓에서 하는 겁니다. 업비트에서 그렇게 긁는다? 비트코인 하루 가격 그냥 바로 올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다가 비싼 가격에 혼자 그냥 스스로 비싸게 사는 겁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OTC 마켓에서 하는데, 자, 지금 오늘 오전입니다. 자, 오늘 오전에 중국 10년물 국채금리가 2.753%를 찍었어요.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2.764%.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상품이 중국 10년물 국채금리 상품보다 높죠, 금리가. 한 10년 동안 미국이 중국보다 높은 적이 없었어, 10년물 국채 상품 금리가. 왜 미국보다 높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금리 인상을 미국이 만약에 3월달, 5월달에 해, 그럼 한국은행에서는, 한은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 달에 해야 됩니다. 하고 또 5월 5일 하기 전에 한 번 더 하고, 그런 식으로. 똑같이 3월 17일 미국 금리 인상 0.25% 들어갔고, 우리 한은에서도 3번 금리 인상을 했죠. 브라질은 뭐 7번, 뭐 다른 국가들은 막 이렇게 3번, 4번씩 이렇게 했는데, 금리 인상을 왜 먼저 해야 될까? 미국보다 금리 인상을 늦게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해외 자금들, 한국 뭐 신흥 국가들, 한국이나 뭐 중국, 어디 또 베트남, 필리핀 이런 데 그 투자한 자금들 다 빠져나갑니다. 금리 굳이 낮은데 왜 미국 국채 사지?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기 전에 신흥국 국가들이 쪼개가지고 시장에 영향을 덜 주기 위해서 0.25, 0.25, 0.25 이런 식으로 금리를 인상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중국이 그럼 미국보다 상식적으로 높아야겠죠. 10년 동안 계속 높았는데, 얼마 전에 우리 4월 초에 4월 3일날 장단기 역전 금리가 나왔죠. 장단기 금리 역전이 나왔는데, 오늘은 뭐가 나왔어요? 중국,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역전이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10년 만에 있는 일인데, 자, 보시면 다시 또 역전이 나왔어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이 2.772, 중국이 2.824, 일본은 0.238. 자, 이거 보셔야 됩니다.
왜 이런지. 자, 그러면 아까 이제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와 있는 채권 투자분들, 채권 투자 자금들이 왜 다시 채권 시장으로, 자기네 본래 그 스테이지, 자기네 투자 시장으로 왜 돌아가는 걸까? 코인이슈님, 채권 투자자들이 5월 5일 전까지 건들락이 그랬는데요. 채권 투자 왕이 5월 5일 FOMC 전까지는 금보다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해지할 수 있는 시장으로서 제일 좋다. 금보다 낫다, 투자가. 그러면서 건들락이 비트코인 사라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율 계속해서 올라가고, 중국 상하이에서 지금 셧다운이 내려졌고, 인플레이션을 계속해서 올라가면 인플레이션 해지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그 해지 자금들이 더 들어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하셔야죠. 질문을. 이게 사람을 믿지 말라고 어디서 배웠죠. 코인이슈 가족분들, 아니 뭐 멤버십 분들, 뭐 영상 보시는 분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빠졌어. 2.8% 빠졌고, 뭐 이더리움 380 됐고, 비트코인이 3천만원 갔어. 이더리움이 250만원까지 갔어. 뭐 하실 건가요? 자, 한번 쏴보세요. 채팅창에. 뭐 하실 건가요? 비트코인 가격이 빠졌어. 이더리움이랑. 뭐 리플이 가격이 500원이 됐어. 뭐 하실 건가요? 자, 우리 그 킹뚜지님은 FM이야. 거기다가 또 분할 매수까지, 분할까지 붙였어. 역시 우리 FM. 주어야죠.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비트코인 주어야죠. 자, 우리는 비트코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주어야 됩니다. 지금 미국 국채금리 몇 프로예요? 2.753이죠. 자, 그러면 우리 건들건들한 건들락 형님, 우리 채권 투자자들, 뭐 빌스로스 이런 사람들, 뭔 생각할까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있을까? 채권 투자자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2.753이야? 거의 이제 내가 엊그저께 보더만 해도 뭐 2.1, 1.9에서 2점 초반대였는데 2.753까지 올라갔어? 아마 3은 넘기 힘들 것 같은데? 2.7이면 가격 괜찮을 것 같은데? 매력적인 가격입니다. 자, 국채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국채 가격이 하락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코인이슈 방송을 보면서 그렇게 배웠죠. 그러면 금리가 상승하면서 채권 투자자들은 국채 가격 하락된 거를 사고 싶어. 가격이 매력적이야. 이해되셨죠? 코인 가격이 빠졌어.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이 3천만 원이야. 우리 코인이슈 가족분들은 어떻게 해요? 비트코인 3천만 원에 담죠. 현금 갖고. 그럼 채권 투자자들, 내가 원하는 채권 가격이 떨어졌어.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졌어. 3%까지 갈 수 있을까? 3%는 못 가겠지. 2.753에 사야겠다. 그러면 요 10년물 국채 금리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잠시 들어와 있던 해지 자금들, 비트코인 들어와 있던 시장들 자금들로 다시 채권 시장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코인 이슈가 3월달, 4월달, 3월 17일날 0.25% 금리 이상 나오게 되면은 상승한다. 3월달, 4월달 상승할 거다. 단, 상승했다가 반짝, 단기적으로 상승은 하되 언제든지 다른 매력적인 자산 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는 일시적인 자금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해지 자금들. 금이 좋으면 금으로 가고, 뭐 파생 상품, 뭐 곡물이 좋으면 곡물 파생 상품으로 가고, 원유 시장이 좋으면 원유 또 ETF로 가는 거고, 채권 가고 주식 가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비트코인 뭐 1억 간다, 2억 간다, 뭐 방송에서 이렇게 나오면 좋지. 희망감을 심어주니까. 가격 맥을 못 추리죠. 1억, 2억 어떻게 갈까요? 못 가죠. 자, 지금 3월달, 4월달 들어온 자금들이, 비트코인 시장 자금들이 일시적인 자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채권 그 자금들을 빠져나가고 있는 거고, 자, 보시면 우리가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된다, 주어야 된다 했던 것처럼 똑같이 지금 채권 투자자들도 채권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너무 매력적이야. 굳이 설마 3까지 가겠어? 2.7에서 사야지. 분할로 매수 들어가고 있어. 지금 국채 매수해야죠. 채권 투자자들은. 자, 우리 얼마 전 건들락 형님 건들건들 하시면서 5월 5일날 FOMC 이전까지 금보다 비트코인 투자가 나은 선택이라고 하죠.
자, 채권왕 건들락. 단기적으로 금보다 비트코인이 더 나은 선택일 것. 이 말은 뭐예요? 비트코인 사라. 5월 전에. 5월 FOMC 전에 비트코인 사.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금보다 사. 그럼 이 형님은 이 얘기를 왜 하는 걸까? 비트코인 추천을 한 이유. 이 형님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건들락 형님이 왜 비트코인을 사라고 했는지. 또 이런 거를 또 분석해드리는 게 또 우리 코인 이슈 또. 물량 넘기기. 자, 왜 추천했을까? 자, 첫 번째. 진짜 비트코인이 해지 시장으로서 역할 하는 겁니다. 해지 시장으로서 역할 이만한 게 없어. 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곡물 가격, 기름 가격, 원유 가격 싹 다 올랐고 천연가스까지. 그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공급 물가 다 오르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율 상승했죠. 연준에서는 0.25밖에 안 했어. 인플레이션율은 뭐 하늘 높은지 모르고 계속 치솟고 있고, 아, 내가 스스로 해지해야겠다. 내 화폐 가치를 지키려면 비트코인 사야겠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터키 이런 국가들도 비트코인, 뭐 테더코인 이런 스테이블 코인까지 거래량이 계속해서 늘어났죠. 그런 이유들 다. 두 번째, 건들락 형님은 뭐예요? 직업이? 채권 왕이죠. 채권 투자자입니다. 건들락 형님이 돈이 100만원이 있어, 재산이. 그럼 비트코인 얼마 살까? 끽해봤자 10만원, 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채권 사겠죠. 채권 왕입니다. 채권으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서는 왕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뭘까? 속내가. 건들락이 이렇게 언급을 해. 비트코인 괜찮나 보다. 채권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시장 기웃기웃 거려. 진짜 봤더니 비트코인 가격 오르고 있네? 채권 상품들 시장에 매도를 합니다. 매도를 하고 그 자금들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옮겨가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채권, 신용물, 국채 상품을 시장에 매도를 하게 되면은 물량이 많아지면서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럼 가격이 떨어졌어. 그럼 건들락 형님 직업이 뭐라 그랬어요? 채권왕이죠. 가격이 저점이야. 우리 코인 이슈 가족분들, 비트코인 가격 저점이면 비트코인 담죠. 채권왕 건들락도 채권 가격이 저점이면 채권 주어야겠죠. 언급을 이렇게 함으로써 비트코인 시장에 자금이 쏠리게 되면 던지는 채권들 누가 다 받아먹어요? 밑에서? 건들락 형님이 받아먹는 겁니다. 지금 건들락 형님이 요거 이렇게 기사 내놓고 지금 국채금리 2.7까지 올라가면서 10년물 국채 가격 상품 계속해서 떨어졌죠. 저점에서 지금 죽고 있는 거 누굴까? 건들락 지금 건들건들하면서 지금 죽고 계신 겁니다. 이해되셨죠? 건들락 이분이 지금 죽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월달 4월달 뭐 상승한다, 비트코인 뭐 1억 간다 2억 간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좋고, 뭐 희망 고문일지 모르겠지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어차피 나중에 뭐 2억 가고 3억 가는 거 맞으니까. 근데 무턱대고 그냥 그런 것도 보고 뭐 대출 받고 들어가시면 큰일 납니다. 3월달 4월달에는 상승을 하되 반등은 나올 수 있대. 일시적인 자금들이라는 거. 그럴 때는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3월달 4월달. 그리고 4월 중요한 거 4월 12일날 CPI 발표 요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